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부장검사 또 정웅선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불구입니다. 예. 앞서 그 2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저도 2월부터 3프로 TV 여기 글로벌 아이디어에 예. 출연을 예, 했는데 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빨리 같습니다. 왔죠. 예. 정말. 작년처럼 상승장은 없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체감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 시장 상승 추세적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승 폭보다는 네. 기간이 더 중요하다. 기간이 중요하다.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고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CPI나 여러 빅 이벤트들이 있죠. 예,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준점을 보고 이제 있는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닷컴 버블 전에 네. 9번의 바닥과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10% 상승 전후가 항상 고가 라인이었거든요. 네. 이제 S&P 500 기준으로 지금 10% 이상 예. 7월 이후부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불금과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중요한 추세다 이렇게 좀 아니 그러면 말씀드릴 수 저희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9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9번째가 있을 거냐? 마지막 반등. 마지막 반등. 네. 그 마지막 반등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특징보다는 예. 일단 모든 이벤트들이 다 오픈이 됐을 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세론자들의 가장 큰 그 키워드는 그건 아직 그 표면적으로 예. 악재 요인이 다 그 반영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예. 이제 아직은 높은 레벨의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예. 그 부분들을 좀 해소가 강조하긴 돼야 하지만 되겠죠. 예. 그 부분이.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진바닥을 우리가 V자 반등 예상하는 것보다 이 반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승을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에게 V자 반등은 기회를 잘 안 주는 반등이잖아, 사실. 근데 이거는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반등이 네. 올 수 있겠네요. 3월 FOMC 때도 제가 미리 예상을 해서 맞췄던 이유가 이제 지난번에 언급해드린 대로 여러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예. 지금은 50% 이상의 돌림 반등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이 반등을 잘 이용해 보자.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중국부터 한번. 네. 예. 중국 상해는 1.1% 상승 그리고 항생의 0.1% 상승, 심천도 1%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이제 어제 언급해드린 대로 반도체 국산화 수혜 그리고 원수인 두 창이 지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상승이 있었고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당국이 이제 정책과 하반기 투자 가이던스 상향 얘기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일단 거기 해당되는 게 베이팡 화창이죠. 이제 오늘 10%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 세정 장비나 이제 방막 관련된 가장 이제 포지션이 높은 업체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이제 램 리서치가 이제 포지션이 겹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명분을 줬던 게 항상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 요인이 있을 때 투자를 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SMI 실적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규제는 있겠지만 이제 러시아도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30% 싸게 해서 중국에 넘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또 방법들이 일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ASML이 수출은 DUV 장비나 일부 장비를 수출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3대 교육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우리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과연 이거를 계속 제재를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치포 동맹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못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언제든 위협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중국의 업체들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고 원숭이 두창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원숭이 두창. 뭐 앞으로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흐름이 또 나올 건지. 그 정도까지 이제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예, 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일부 지금 항서제약이나 일부 이제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5에서 10%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매 차원에서의 그런 예. 그 가장 낙폭이 심했거나 이제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위주로 올라왔고, 저는 이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같은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네. 이제 코로나처럼 그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이 문제였지 사실 코로나 자체보다는 예. 뭐 선전신한 이런 그 문제되는 부분들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알리바바 실적이 알리바바. 네. 네. 예상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 개선이 올해부터는 영업 이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기, 4분기는 영업이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실적을 뜯어보면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서는 마이너스 1% 성장이 나왔습니다. 역성장이 나왔고 이제 중국 외 지역 해외는 플러스 2% 성장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성장이 10% 성장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장용 CEO도 2에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마지막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예. 6월 달부터 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주의 사실 성장의 논리는 실적 상승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매출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영업이익에 좀 집중을 하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 돼요. 벌써 네. 상반기에 9,200명이나 가문을 했거든요. 당연히 실적이 이익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컨셉에서는 어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생각이고, 지난번에 상장 폐지 리스트에 알리바바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충격이었는데 어제 이제 일부 바이두나 이제 IT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알리바바였는데 그나마 최악의 예상은 좀 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찐님이 말씀해 역시 주실 건데 클라우드입니다. 네. 야 진짜 어디 가도 클라우드. 네, 중국이나 미국이나 상승의 논리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클라우드 성장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시장의 상승이 이끌었지만 과거에 제가 반도체를 투자했던 거는 클라우드 이후에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한 비중을 높였는데 네네. 지금 미국과 중국 자체로 보면 클라우드가 가장 주가가 언더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좀 클라우드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네, 클라우드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한번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더 저평가되죠. 자금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주가 올라 있는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어제도 보면 이제 7월 판매량 발표도 중국 신생 전기차로 보면 네타가 14,000대. 그리고 립오토도 177%나 12,000대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상승했는데 177%요. 우리가 전통적인 강자라는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보다도 최근에는 두 달 사이에서 보면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통적인 강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침투율이 10% 20%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자체도 ADR 종목들의 니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샤오펑이 크게 또 상승에 일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17%나 증가를 했고요. 내용들은 좋긴 한데 뭐 반대로 미국에서는 루시드가 이제 연간 판매 목표가 2만 대거든요. 근데 그거는 달성이 힘든데 지금 보면 목표를 뭐 7,000대를 또 잡았다 6,000대로 좀 낮췄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 되는 업체들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아직 니콜라가 지금 좀 정말 추억의 종목처럼 돼버렸는데 니콜라는 좀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희 성악개미 분들이 또 니콜라 많이 들어가 계시고 매니아분들이 또 있는. 왜냐면 그 상위 목록에 니콜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량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니콜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죠? 예, 그건 예.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쪽은 이렇게 네, 또 뭐 마무리하고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예. 이제 일단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뭐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다우는 0.2% 하락, 나스닥 0.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서 2주 사이에서 보면 어제 방향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제는 월마트의 구조 조정 그리고 BOE 쪽에서 50bp나 금리를 올렸죠. 근데 중요한 건 4분기 이후부터 경기 침체에 빠질 거고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발표 때문에 이제 초반에 변동성이 컸었죠. 어제 초반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상승 전환했던 거는 달러화가 유럽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BOE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파운드화가 올라가죠. 네. 가치가. 그리고 이제 유로화도 어제 강세였습니다. 이 달러 약세에 의해서 어제 기술주가 상승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가 하락과 달러 하락의 조합이 있다면 그날 장은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그 달러,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1, 2위가 인텔하고 엔비디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 매출 비중이 네. 엔비디아도 거의 한 뭐 7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만약에 약세가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아니, 좀 섭섭하게 왜 맞소는 빼십니까? 아, 맞소. 팔지 맞소는 팔지 빼시면 마소. 아쉽습니다. 마소는 예. 별로 네.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냥 싫어요. 맞소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제 달러 보면 예, 일부 예.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예, 있고요. 지금 달러 하락에 예전에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그때 제가 이제 달러가 강세에 따라 가장 매출 타격이 높은 기업들 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역발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구간이 정말 좀 온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예. 마찬가지로 아니, 포함이 메타는- 됩니다. 예, 메타는 저희 네. 저기 네. 제가 접어놨습니다. 저기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챌린저 대량 해고자 수가 있었는데 지난달에 32,517건을 하회한 5천 건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동차, IT, 금융, 뭐 우리가 잘 아는 중심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1월에서 7월 전체로 보면 지금 15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93년 통계 이후로 보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뭐 그 테슬라나 일부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대량 해고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이 타이트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용이 이제 견조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어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오늘은 고용 보고서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이제 다음 주는 당연히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큰 이벤트긴 하지만 네. 오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25.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5만 8천 명 정도.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과거 같으면 뭐 한 달 전이라고 하면 연준 인사들이 더 매파적일 것이다. 페드가 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해서 더 하락을 부추길 수가 있고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가장 상승률이 컸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차익실에는 또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로 또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약간의 부담 사항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양호하게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보면 이제 과거처럼 이로 인해서 더 매파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매파적인 상황들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게 예전보다는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표가 잘 나와서 좀 더 매파적일 거라고
이 약간의 페이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너무 반응을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을까. 아, 예. 매파적이어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예. 시장에 반응을 하더라도 예, 예.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 이렇게 너무 좀- 쫄 필요 없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고 나서 계속 다시 제자리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역전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아. 38배, 그러니까 36bp까지 지금 네. 기록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요도나 우려 속에 하락하고 있는 국제 유가도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일단 미리 좀 반영시킨 걸 좀 말씀드리자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4.99%.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5.8%가 되면서 우리가 6%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 실제로 6월 달에 주택 거래 건수를 보면 5개월 연속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었죠.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팬딩 세일즈가 하락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봤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상황과 예측에 따라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년물 하락이 이제 이런 모기지 금리 하락까지 이끌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침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예. 어제 이제 JP 모건에서 금융시장별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장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91%에서 8월 들어서 51%로 보고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 그러니까 5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지금 15%에서 38%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원자재는 65%에서 84%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래 인해서 이제 사실 국제유가 하락이 공급량 증가 때문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최근의 하락은 수요 둔화죠. 수요 둔화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90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예. 89불이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페 플러스 회의에서도 수요 둔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요 둔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제가 2014년에 유가가 가장 높았을 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유가가 상승했을 때보다 하락했을 때가 굉장히 무서운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수요 둔화를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게 더 악재가 되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지만 예. 유가가 무조건 내려가는 쪽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지만 적당한 레벨 수준이 항상 있어야 된다. 예. 80불 때 초중반까지는 일단 하단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GDP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이게 경제 지표에서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약간 보여주는 뭐 장단기 금리 역전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뭐 고용이나 소비나 뭐 그 외에 또 어떤 지표는 또 괜찮게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약간의 많은 혼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저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물론 말씀하시기 좀 그렇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과 9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내년 2분기부터 예상하는 쪽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불식시킬 만한 또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 안 되는 거는 수요 둔화에 따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이 큰데 이걸 이제 유가 레벨이 어느 정도 빨리 잡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 지금 예상이 이번 CPI를 8.8에서 8.9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가이던스를. 근데 저는 그 이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잡히는 속도는 저희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히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이제
이제 연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연말 정도 있고요. 되세요? 예. 예. 주가 측면에서는 미리 선반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까지도 반영을 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막상 침체에 들어갔을 때는 네. 바로 내년 금리 인하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예.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 어떤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어제 이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네네. 기준금리 4%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블러드 형님께서도 1.5%더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딱 4%죠. 네, 4%. 예, 지금 이게 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2%의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고 뭐 여기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건 50bp 인상은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9월은 50bp 인상으로 그래도 아무리 연준의 공격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제도 강조해드렸지만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을 가정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시장 참여자를 쫄지 않는다. 지금 정도에서는 어떤 센 발언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반응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월마트와 아마존의 주가가 금요일 갈렸습니다. 어제 제가 AMD와 인텔의 주가가 좀 금요일 갈리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이제 월마트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서 어제 구조 조정 이슈가 나왔죠. 혹시 월마트의 미국 내에서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용 인원이요 한 10몇만 명인 걸 알고 있는데. 총 다해서 170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월마트가 제일 많은 고용 인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아 이렇게 많이 고용했었구나. 예. 예. 그 작년 연말에는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제 많은 또 일용직들까지 또 알바생들까지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이제 200명 정도 이제 해고를 했는데 가장 큰 폭의 또 대량 해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아마존이 어제 많이 올랐던 거는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고마진 제품, 그러니까 뭐 의류나 전자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가 안 돼서 지금 재고가 쌓여서 월마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마진 상품을 산다고 하면 꽃피를 산다고 하면 어디에 사겠습니까? 고마진. 좀 더 싼 쪽에서 사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만약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받을 거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고 내용이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떨어졌던 이유는 사치품 매출 증가했다는 부분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상승장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대안을 찾아갑니다. 다 이제 전반적인 하락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 섹터 하나만 보더라도 한쪽의 섹터의 악재가 또 다른 섹터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해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시티그룹에서 과매도 구매해서 살만한 종목 우리 메타와 아마존을 언급을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맞아 떨어졌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는 결국에 2분기 이익도 한 10% 이상 감익이 될 거고 전체 연간으로도 11% 이상 감익이 되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언급해 드린 대로 16일에 월마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에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CPI를 넘기면 그 전후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혹은 이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더 사야 될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거고요. 네. 그때 제가 출연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최근에 또 많은 또 핫한 어제 10%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블랙록에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휴를 맺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록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인 이제 알라딘에서 가상 서비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코인베이스의 수익원은 87%가 중개거래 수수료입니다. 중개거래 수수료라서 이제 그 중에 4분의 3이 원래 기관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블랙록은 가장 거대한 우리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겠죠. 어. 그래서 거래 금액이나 만약 가상자산이 지금보다는 가상화폐가 올라간다 예. 하면 이제 거래 금액 자체도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루나 테라 사태 때문에 이미 심리가 좀 얼어붙어 있고 셀시우스 같은 뭐 디파이 플랫폼이나 아직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뭐 지금 뭐 바이더 데이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예.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규제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많은 투자 은행들이 이런 그 디파이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업체들이 인수와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에 같이 포함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고 결국엔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고용을 더 줄여야 됩니다. 예, 아. 예,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고용을 줄이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아유 그냥 푹푹 떨어지죠. 예. 예. 그래서 어제 코인베이스가 장중에 40% 상승 이후에 예. 장중에 40%는 오랜만에 봤죠. 예.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어제는. 근데 하지만 이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 챗하고 팬분이 계속 손을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 라이프 NC 팬분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예 못 봤습니다. 늘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아, 네.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인사 흔들어 주세요. 아 인사드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챕하고 또 약간 상남자 그게 있어서 네. 예, 되게 네, 이러세요. 네.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제 AMD가 이제 5.9% 상승 나왔습니다. 네. 미리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는 이카엑스와의 전략적 협력 얘기가 좀 네. 있었습니다. 일단 차세대 전기차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같이 개발할 예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멀티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부분을 같이 투자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최대 자동차에서 지리 자동차의 창업자 에릭 리가 설립한 회사거든요. 네. 같이 시너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AMD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2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AMD가 가이던스 하향에 따라서도 장중 5% 이상 급락을 하고도 그 다음에 다시 돌렸기 때문에 네. 되돌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제 냉정히 보면 AMD의 사업 분야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게 GPU와 뭐 이런 이제 엔비디아에 또 겹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앞으로의 호재를 미리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과 AMD의 주가, 그러니까 차트를 비교 차트를 해서 한번 보시면 말끔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과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현명하게 좀 현명하게 갈리는 차이나죠. 상황이에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 사실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에서 인텔도 사실 2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지원법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게 좋은 법일까요? 결국에는 미국 업체를 그렇죠. 예.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도 여러 부분에서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시각에서 봐야 될지에 대한 답을 또 주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 해주셨네요. 오늘 테슬라 주총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네. 아유, 중요한 걸 안 하시네요. 예.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예. 뭐 간단하게 짧게라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이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다 있었습니다. 예. 6월 역대 최고 생산량이 있었고 순이익과 어닝이 테슬라의 주요 성장용이다. FSD 수익이 좀 증가하고 있고 FSD 베타 13에 이제 비보호 자회전 성공률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00%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했었고요. 네.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팩토리당 200만 대 생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신규 공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말에 또 얘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내년 중반 이후에 또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실망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일부 있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테슬라 네, 또 경기 주체 언급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또 너무 불금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꾸며주신 미래세증권 정선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선님과 저희 시황 리뷰해봤고요. 방금 전에 또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시장이 조금 놀랐는지 선물이 좀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 다들 든든한 3교시 오늘 장훈석 부사님 계십니다. 예. 장현철님 지금 리뷰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지표가 발표되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중국 여행하는 사이에 아마 장현철님께서 저에게 디테일한 분석 해주실 거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 2교시는 중국 여행 떠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찔링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